검은 콩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칼슘 다음으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이며 알칼리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콩은 그 좋은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식물성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콩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콩을 직접적으로 드시기에는 생콩을 드시면은 지금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다 설사합니다. 소화불량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꼭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당뇨는 왜 위험한 질병인가요? 당뇨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혈당만 올라가는 질병이 아니라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 혈관 막힘이 어느 한 장기나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신의 혈관을 막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기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혈액순환 저하로부터 옵니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되는 이유는 우리 혈액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인체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받아서 세포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고 또 계속 재생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식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되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점점 저하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원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아야지 돌아가게끔 돼 있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그 식사는 위에서 위산과 섞여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당의 형태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의 형태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 포도당이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이 영양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저장하는 대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소장해서 간으로 가면은 간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한 그 당 중에서 90은 혈당으로 내보내요. 혈중으로 내보내서 혈중에 한 90 정도의 혈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은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은 우리 근육에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간이 이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야 될 혈당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혈당이 한 90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신경에서 그거를 감지해서 몸에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이러면 안 돼. 혈당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슐린을 통해서 간이 에너지 대사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벌써 간 세포들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간이 그 인슐린을 갖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의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당뇨의 초기 단계가 있으면은 거의 90%, 100%는 다 당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진행이 될 때 벌써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소화가 안 되고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두통이 일어나고 피곤함이 느껴지고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몸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를 하면은 졸리게 되고 항상 피로하게 되고 손발이 저리게 되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간지럽게 되고 잦은 감기에 걸리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는 혈당만 올리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모든 혈관이 막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아침 식사가 당뇨와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당뇨 환자들은 에너지 대사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서 눈 감고 숨만 계속 쉬잖아요. 그래도 에너지 소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에 깰 때까지 하루 중에서 공복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간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간 기능 저하로 시작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 기능을 빨리 좋게 해서 당뇨를 낫게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간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고 간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에서 회복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을 아침 식사의 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만성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로 바뀌게 되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의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필수이지만은 당뇨 환자분들 아닌 보통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는 살아있는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당뇨는 제가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당뇨라는 병의 증상이 있고요. 당뇨라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의 증상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라는 병의 원인은 혈관 막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증상만을 치료해서 당뇨라는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뇨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은 합병증이 더 무서우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전부 다 합병증이 다 무섭다고 하세요. 그렇다면은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은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의학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최근 철저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해서 환자 관리는 개선이 됐지만은 오히려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은 이분들은 당뇨 환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혈당 관리가 얼마나 당뇨 예방에 중요한가를 본 연구인데 한 그룹은 철저한 혈당 관리를 하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그냥 혈당 관리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4년을 봤을 때 4년 후에 양쪽 그룹 모두 다 당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당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병의 증상만 자꾸 해결한다 그래서 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먹는 식단이 얼마나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당뇨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식단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식단은 현미밥과 그리고 생채소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밥은 이 겨에 어마어마한 영양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물론이고 섬유질까지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채소에는 우리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들이 풍부하고요. 살아있는 비타민인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G 또한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효소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현미밥과 생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솔직히 모든 질병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에 특별히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당근은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이고 또 간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검은콩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검은콩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칼슘 다음으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이며 알칼리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콩은 그 좋은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식물성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이제 간이 효소를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먹고 같이 검은콩을 먹어준다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신진대사,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울 수 있는 효소의 생산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생산이 잘 돼야지 에너지 대사도 잘 되고요. 해독 대사도 잘 되고요. 혈관 재생 대사 또한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 검은콩 이거를 같이 한 끼에 드셔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에 있는 독소가 만드는 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꼭 필요한데요. 이러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호두나 캐슈넛 이런 것들을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반 움큼 정도 지어지는 양, 즉 호두 한 4알, 캐슈알 한 5-6개 정도를 몇 끼 식사에 드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검은콩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이 콩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은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어주기 위해서 먹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는 달리 아미노산은 어느 정도 열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이 콩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콩을 직접적으로 드시기에는 생콩을 드시면은 지금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다 설사합니다. 소화불량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꼭 삶아서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콩을 삶아서 이제 뭐 검정콩이나 메주콩이나 식사할 때 한 두세 숟가락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콩즙입니다. 이 콩즙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삶아서 그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 다음에 즙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생콩을 생수에 불려 놓는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이거를 막바로 녹즙기에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즙을 만들었을 때 확연히 다른 것이 관찰이 되는데, 콩을 삶아서 갈아서 이렇게 즙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5분 정도만 놔두셔서 층이 2개가 집니다. 이제 층이 2개가 지고, 하지만 이 콩을 담가놨다가 불려놨다가 즙기에 내리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층이 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콩을 갈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어느 정도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양소가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갈지 않고 막바로 불려서 하면은 영양소가 하나의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층이 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층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영양소가 가장 많이 보존되고 영양소가 가장 많이 흡수되고 또 우리 소화에도 가장 적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콩즙을 드실 때는 불려서 한 4-5시간 불리시면 돼요. 그거를 녹즙기에 내리시고요. 내리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한 중불에 이제 2-3분 정도 데우시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약불로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만 저어주시면은 딱 됩니다. 그리고 딱 끄시면은 이제 아주 좋은 콩물이 준비가 됩니다. 검은 콩을 활용한 다른 식사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콩즙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콩즙은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콩즙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그 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바킹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실이 딱 되도록 그 안에 딱 보관하시면은 냉장 보관 한 2-3일 정도 되는데, 이 콩물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하셔서 이제 콩국수 같은 것도 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서리태 콩국수를 해 드실 수가 있는데, 벌써 이제 베이스는 벌써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료만 준비하시면 돼요. 국수는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찌약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국수를 드시고 싶을 때 면으로 된 국수를 드시기보다는 채소를 써서 면을 만드시면은 아주 좋은 국수가 됩니다. 그때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채소가 바로 애호박인데요. 이 애호박에는 많은 섬유질도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거를 요즘에는 채소를 끼워서 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온라인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계속 돌리시면은 면이 만들어져요. 그 면을 아까 만든 콩물에 베이스를 하시고 거기에 캐슈넛 같은 거를 갈아서 생 캐슈넛을 쓰셔야 돼요. 볶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볶은 거 쓰시면은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꼭 생 캐슈넛 같은 거를 쓰셔서 소금 간을 적절히 하셔서 잘 이렇게 묻혀서 그 콩 베이스에 드시잖아요. 아주 좋은 생콩 국수가 됩니다.